원서 읽기를 사실 저는 금으로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 가장 좋죠. 네. 영상과 원서가 같이 네. 가는 건 이상적이고 아웃풋이 조금 늦게 터질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애가 이렇게 막 터지거든요. 자꾸 단어를 중시 여긴 친구들은 단어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중학 때까지는 얼추 외우고 뭐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비극의 서막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슬기로운 초등생활 전문가 특강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영어, 특히 영어 중에서도 그 어렵다는 영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영어 교육에서 굉장히 인기 많으시고 스타이시고 팬분도 정말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영문법 그리고 영어 교육의 스타 혼공 허준석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혼공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김혜허 씨. 그리고 네. 이름은 이제 준석 해서 허준석이고요. 네. EBS에서 이제 15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네. 그냥 영어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유, 너무 겸손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EBS에서 그 정도 강의하셨으면 검증된 그런 선생님이라고 좀 믿고 오늘 가도 되겠죠? 14번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살아남았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인사하실 때 항상 네네. 좀 이렇게 항상 하시는 게 있던데 저 한번 해보고 아, 싶었거든요. 이거 넥슬라이스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했는데 네. 자, 일단 네. 홍공 네, 홍콩. 하고 후자 아, 이 후자 요거를 잘해야 돼요.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홍콩 후자. 완벽합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신나게 후자 하면서 영문법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뭐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교재도 상당히 많이 집필하셨다고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사실 좀 망작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초반에 그런 이제 이 디딤돌이 된 책들까지 합해서 사실 보이는 거에 비해서 네.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41권 썼습니다. 41권이나 네, 집필을 플러스 하셨어요. 올해 10권 계약이 더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51권이 되는 거네요? 나이도 자꾸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초등 시기부터 요즘엔 영문법 시작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네.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네, 솔직하게 해주셔야죠. 학군지는 이제 영문법을 한 초3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시작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봅니다. 초3에 영문법을 시작하는 게 네, 왜냐하면 그때 시작하는 영문법이 보통은 이제 중학 수준에 이제 걸맞는 영문법을 시킨다고 하면 네. 잘못된 건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초3만 돼도 네. 저희 집 둘째가 초3이거든요. 그냥 학교 갔다가 떼헷 이런 애들인데 네. 천지분간을 못하는 애들이 그쵸. 투부정사나 뭐 이렇게 그쵸. PP, 수동태. 네, 수동태 네. 그거를 애들이 흡수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흉내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역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네. 애들이 뭐 영상을 본다, 뭐 그림책을 본다 사실 즐기면서 우리가 습한다고 하잖아요. 네. 습득할 수 있는 지점이 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애가 좀 머리도 굵어지고 싫어요 떼헷 하면서 이렇게 학습적인 게 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학년으로 갈수록 습득으로 수렴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학습이 강해지는데 이 학습적인 것이 발현되는 시기 그 정도는 네. 사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습득에 올라타는 것이 애가 좀 즐기고 이해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 연비 잘 나오는 고속도로잖아요. 놔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애가 좀 뭔가 학습적인 게 관심을 보인다. 문자에도 관심 보이고 쓰는 것에 관심 보이면 서서히 밀어 넣는데 네. 그런 활자의 어떤 경험이 이제 많아진다. 애가 조금 책도 읽고 그러면 애들이 문장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건 네. 무질서하죠. 네. 지가 좋아하는 거 읽고 그쵸. 좋아하는 거 시청했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데 경험을 했어요. 그 시점이 만약에 3학년이다. 네. 4학년이다라고 하면 그때 좀 쉽게 영문법을 투입을 해서 애가 한번 무질서했던 경험을
질서를 한번 체험을 해주자가 이제 영문법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앙영문법을 저는 초3 때 한다라고 하면 X지만 네. 정말 초등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팔품사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알면 좋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단어 공부거든요. 그러면 초3 정도에 정말 잘게썬 초등 개념 정도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또 괜찮고요. 이게 4, 5학년 정도가 된다? 그럼 더 부작용이 없고요. 5, 6학년 때 이 정도 개념 혹은 중학에 관계된 영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더 부작용이 내려가죠. 그래서 그 시기와 적기는 습득과 학습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초등 영문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중학을 그냥 쪼개서 해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초등이라고 써왔는데 애가 자빠지는 거예요. 발라도. 간단한 어떤 문장 구조 네. 그런 것을 초, 중 때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예, 초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좀 어려운 것들은 네네네. 그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교재라든지 강의도 주의해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있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교재를 선정하는 네,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험 잘 보려고 수능에서 영어 만점 받으려고 이렇게 영어 접근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수능 영어는 뭐 듣기 평가도 살짝 있긴 하지만 17개, 네 거의 읽기잖아요. 28개. 이만큼 지문 있고 빨리빨리 그걸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찾는 것 그쵸.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는 그 스킬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등부터 영어 읽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까 어릴 때는 애들이 이제 즐기고 이렇게 뭐 떼헷떼헷 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이나 그림책을 어릴 때 보여주면 애들이 저항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쵸, 좋아하죠. 근데 이제 부모만 불안할 뿐. 딴 애는 이제 이미 학습을 치고 나가는데. 이미 책을 읽고 있는데 네. 뭐 논리적인 라이팅 한다는데. 네. 애가 지금 집에서 너무 해맑게 지금 그림책 읽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이게 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소리든 간단한 활자든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파닉스 같은 걸 조금 이렇게 첨가를 해주면 쉬운 읽기부터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취학 전이 될 수도 있고 취학한다면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네.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말은 못해 속은 상해. 하지만 보통은 초 1, 2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되면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영어가 시작되죠. 그쵸.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네. 1, 2학년 때 파닉스까지 가미를 해서 듣던 보던 하던 것을 읽기로 쉬운 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쭉 3, 4, 5, 6 올라가면서 그 수준에 맞는 쉬운 거를 쭉 읽히다가 도약을 하고 결국 이제 챕터북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네. 그렇게 보통 집에서 이제 시켜주면 이제 엄마표가 되는 거고 네. 기관에 위탁을 하면 이제 기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관에 보낸다고 사실은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럼요. 우리 애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체크만 되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에서도 시키든 기관에 보내놓든 학교에 해놨는데 애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읽기를 못 쫓아가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아니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말을 경우가. 못 할 뿐이에요. 네. 어디 가서.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원서 읽기를 사실 저는 금으로 봅니다. 금메달 맞아요. 금메달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 가장 좋죠. 네. 영상과 원서가 같이 네. 가는 건 이상적이고 아웃풋이 조금 늦게 터질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애가 이렇게 막 터지거든요. 잘 됐을 때 굉장히 좋지만 원서 읽기가 안 된다. 우리 애는 긴 호흡을 읽는 거 싫어한다. 영상만 너무 좋아한다. 이럴 네. 때는 그때는 교재를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아, 어떤 교재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네. 교재를 같이 함께 좀 공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영어가 영어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보통 이제 ELT라고 합니다. 네네네. ELT 교재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아. 보통 두 종류인데 네. 하나는 이제 아예 외국 거를 네.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학원에서 많이 하겠죠. 두 번째는 한국 출판사도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뭐 누리호 발사고 난리 아니잖아요, 네. 그죠? 한국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아예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책을 쓰는데 한국의 실정을 가미한 그런 ELT도 있는 거여서 이 친구들이 원서에 조금 버겁다라고 하면 ELT를 가미해가지고 일종의 보약 개념이죠. 그래서 하는데 ELT는 호흡도 짧고 네. 단어 선정이라든지 길이가 네. 칼이에요. 그냥. 딱딱딱딱 돼 있기 때문에 애가 이제 이 바가 낮아지니까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서가 안 되던 친구들이 ELT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해서 살아나서 잘 되면 다시 슬그머니 원서를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읽는다고 해서 읽으라고 했죠, 엄마가. 왜 안 읽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무서웠습니다. 너무 현실 엄마였나요? 중등으로 넘어가면 또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그냥 습으로만 네. 기다리기에는 조금 좀 불안하고 또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면서 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지십니다. 네. 한숨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중등에 갔을 때 이것만은 꼭 좀 우선시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한 3가지 정도만 딱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초고라고 하면 저는 한 5학년, 늦으면 한 6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이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애는 이제 중1인데 네, 끝났나요? 네, 안 끝났습니다. 이 시기 때 사실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초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영문법.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너무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 초등에 국한되는 영문법을 초6 때 하더라도 중1 때 하더라도 애가 학습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두 달이면 쓱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학원 가서 좀 하기 레벨이 없다, 부끄럽다라고 하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공부를 요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면 되니까 초등 거를 일단 커버를 한다. 네.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같이 소화를 해야 된다. 그냥 혼자 풀지 말고 네. 강의와 함께. 두 번째로는 단어입니다. 사실 많은 영어 전문가들께서 특히나 또 초 때부터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단어를 네.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의 어떤 빌드업에 있어서 저는 맞다고 또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단어를 미리 강조함으로써 부모랑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지 않나. 부모님들은 단어를 손바닥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초, 중 정도 되면 스펠링을 똑바로 못 쓰고 헷갈리고 소문자 B하고 D 이제 배 나온 거 헷갈리고 하면 이 공포가 오는 거예요. 애가 원서는데 자꾸 틀린다. 뭔가 애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점에 가서 애랑 보고 한 50% 정도 미만은 내가 알고 있네. 예문도 보면 해석이 되네. 네. 즉 애가 비빌 언덕이 있는 단어장을 선택해야지 엄마가 공부할 것도 아닌데 야 얘가 좀 잘 나간다더라 라고 하면 공부는 애가 할 건데 애 안 해요. 그래서 애가 좀 할 만한 30-40%는 아는 단어가 있는 그런 제 단어장을 사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쭉쭉 돌려서 이렇게 자주 짧게 보도록 하면 금방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네. 처음에는 애가 정말 만만하게 할 정도로 좀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10개를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가리고. 예물 한번 봤다가 싹 봤다가 싹 봤다가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보면 외워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말이나 혹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스펠링도 써보기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평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섞어서 짧게 자주 노출하고 테스트가 있으면 테스트는 한 번씩 간헐적으로 봐주면서 스펠링 정확도도 서서히 같이 올리고 단어도 짧게 노출시켜서 초고 때 영단어장을 2번 이상 돌릴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중1 때 N번 돌리는 거예요. N번. 네. 그렇게 되면 단어도 끝! 마지막 한 개 남았죠. 네, 마지막은 뭘까요? 구문입니다. 제가 고등에서 강의를 해보고 중학, 초등을 내려와 보면서 느낀 게 애들이 허리 싸움에서 약한 거는 자꾸 단어를 중시 여긴 친구들은 단어 많이 공부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하면 단어 바이 단어로 애들이 중요한 단어 하나 들어오고 전체 의미가 아니고. 그 끼워 맞추기 하다 보니까 쉬운 것 네. 혹은 중학 때까지는 얼추 외우고 뭐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비극의 서막인 거예요. 고등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고등은 이제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그거 좀 많이 넣는 데는 4개년치, 5개년치 기출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28에다가 5개년만 해도 와우, 140개잖아요. 그럼 한 지문에 50단에서 60단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단어 바이 단어로 생각하면 고등 1학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어도 중요하지만 아까 결국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읽을 수 있고 바로 해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구문도 같이 병행을 해주면 중학 올라와서 당장은 옆에 외우고 뺑뺑이 돌린 친구들이랑 성적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고등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걸어가는 애하고 뛰어가는 애 수준이 난다. 이렇게 3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문법, 단어, 구문. 네. 요렇게는 꼭 챙겨서 가시라고 그러면 짚어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네. 어벤져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바로 됩니다. 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로드맵, 그러니까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 어떻게 쭉 가면 될지 네.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를 제가 만약에 네. 한다면 플러스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하면서 한 400만 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EBS 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수능
시험 문제 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어가 앞으로. 저는 이제 듣기로 뭐 네.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이미 바뀌었죠. 그래서 네. 조금 영어에 힘을 빼도 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 너무 중요하다. 뭐 국영수는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면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절대평가로 쉬워지겠다라고 네. 뜨겁다란 말을 해놓고 사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쉽게 따라고 하지만 생각하지만 푼 어렵다. 애들은 뜨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어 지문 자체가 이게 출제를 할 때 네. 고갈되거든요. 지문이 따오기 힘듭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낼 수 있는 것은 고갈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수능은 문제 은행식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애들이 4차 산업시대 영향을 평가해야 되니까 사실은 평가 입장에서 코너에 몰렸죠. 그래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겁나게 추상적인 어려운 지문을 가져온다. 애초에 식재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문의 어떤 추상성이 앞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제가 더 올라가겠다라고 말은 사실을 못 하고요. 더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초등 때부터 그 추상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말씀하실 건데 그 발상이 전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는 습득이 가장 좋은 고속도로라고 했잖아요. 완전 저취학 전에는 애가 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찾아서 애가 습득에 어쨌든 올라탈 수 있도록 관찰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넷플릭 땡, 디즈니 땡, 아니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도 요즘 뭐 쉬심성이든 뭐든 검색하면 굉장히 너무 고퀄리티들이 많아요. 그쵸? 네. 사실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때랑 돈을 엄청 많이 들였을 때랑 당장은 아웃풋의 차이밖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 사실 속으로 다져지는 것은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저 때부터는 사실은 습으로 시작해서 활자로 넘어가는 것을 언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느냐 그것도 학원을 보내든 집에서 영상을 보여주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마음과 기분 탓이에요. 솔직히 단 너무 기관이 뭐 파닉스는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거는 조심해라. 네. 뻥이다. 그렇게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자 전환을 한 다음부터는 애가 원서 읽기를 통해서 쭉 가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쭉 가죠. 그리고 영상도 보여줄 수 있다면 오디오북을 하면서 애가 이제 뭐 청독도 한다, 묵독도 한다. 스킬들이 쭉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안 하려고 해. 네. 부모가 이제 잘못해서 수준 세팅을 잘못하거나 밖에 거 전집이든 뭐든 벤치마킹을 해서 애가 자빠졌어. 엄마 안 해요. 그런 경우 이제 흔한 일이죠. 영어 리바운드라고 해요. 네. 많이 돈을 들였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간단한 잘게 쪼개 먹는 쉬운 교재. 그게 이제 ELT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한테 맞는 것을 해서 하면 좋고 강의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성공 경험을 쌓아서 쭉 올라가면 그때쯤 다시 한번 원서를 권해서 한번 해볼래? 네. 라고 해서 어떤 주도적인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그런 걸 초, 중 때까지 끌고 나가고 네. 초, 중 때는 또 학교가 시작되죠. 네. 학교는 수행평가를 잘 보고 있는지 애가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만 하면 돼요. 영단어, 그다음 영문법, 그리고 나아가서 구문까지 3개를 잘 초, 고 때 버무려서 중1 때는 그거를 N번 돌리면서 코어를 완전히 세게 하라. 중2쯤 정도 되면 네. 자기가 보던 단어장은 시커멓게 손때가 묻어있고 홍콩 영문법 책도 막 제 얼굴에 막 낙서돼 있고 눈 파져있고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는 덮어두고 중2 때부터는 이제 문제집도 좀 더 많이 풀어보고 도깨집도 많이 풀어보게 하면서 확장시키고 중2 때부터는 단어장도 이제 옛날의 거는 탁 집어넣고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내가 정리해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정리를 하는 식의 요걸 타면 그러면 이제 내신도 꿀 네. 예, 그리고 코어도 꿀. 근데 이 코어는 중학 영어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였다? 네. 고등을 위한 가기 큰 위한. 그림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3이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고등 브릿지를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때도 문법, 단어, 구문 똑같은 빌드업으로 가면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큰 그림이 네. 선명하게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영어 교육 때문에 뭐 고민 많으신 학부모님들 좀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열심히 막 받아 적으면서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 영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또 현실적인 조언들 오늘 들어봤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